그 다음에 이제 파종입니다. 파종은 대부분 그 60에, 옛날에는 60에 30 정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기계화 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6월 상순에 할 경우에는 70에 20 혹은 70에 15 간격으로 재배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6월 중순 같은 경우에는 7월 20이나 7월 15 이렇게 6월 하순 뒤로 갈수록 약간 간격이 좁혀지죠. 그리고 7월 달로 넘어가면 아마 이게 더 좁혀질 수는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혹은 여기에 이제 주수가 좀 더 늘어날 수가 있고요. 그 이유는 늦으면 늦을수록 수량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재배 간격을 좀 줄여가지고 주수를 늘려가지고 그만큼 수량을 보충하는 그런 재배 기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6월 중상순에 많이 파종하실 텐데 논의 재배 기계화돼서 콤바인으로 수확하실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70에서 20 정도의 간격으로 파종하면 되고요. 요즘 콩 파종기도 기계화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뒤에 바로 설명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런 기계를 통해서 파종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구에 2알 정도 이렇게 떨어지도록 이렇게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요. 이러면 과연 파종량은 어떻게 되나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기계화 됐습니다. 그래서 한 줄 두둑을 만들어서 할 경우에 이제 70이죠. 60에서 80 사이 간격을 두고 그 다음에 10 내지 20cm의 간격을 두고 한 줄에 파종을 하고요. 혹은 두 줄 재배, 요즘 두 줄 재배 많이 하는데요. 두 줄 재배 같은 경우도 한 70에서 80으로 간격을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30 내지 40cm 간격을 두고 주간은 한 10 내지 20cm의 간격을 두고 이제 파종을 하게 됩니다. 똑같이 이제 2알씩 재배해서 재배하고요. 이렇게 콩 파종기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확기인데요. 이 수확기를 감안해서 이 파종기가 제작됩니다. 그래서 이 파종 간격은 이 정거장 기계화가 되기 때문에 농콩은 특히 이렇게 기계로 수확하기 때문에 이 간격대로 대부분 품종에 맞춰서 파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식 밀도를 보시면 이런 기계를 활용할 경우에 만약에 보통 70에 20입니다. 그러면은 한 주당 2개 들어갑니다. 300평에 약 14,000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류를 한다 25g 이상 100립 중에 25g이면은 한 3 내지 4kg가 필요하고요. 나무콩이다 하면 2kg면 됩니다. 아마 대부분 요 정도 하실 것 같아요. 15나 혹은 요 정도 요구를 많이 하실 텐데 어쨌든 기계화 재배할 때 기준이 이렇고요. 그래서 기계에 맞춰서 종자량을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시면 보통 3 내지 4 내지 한 8kg 정도 종자 준비하시면 그때마다 뭐 달라질 수 있으니까 보통 4 내지 8kg 정도는 내가 종자를 확보해야 되겠다. 시바르다. 이렇게 파종할 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생종을 심을 때는 좀 간격을 좀 좁아서 집어주시고 만생종을 심을 때는 좀 넓게. 왜 그러냐면 생육기간이 길기 때문에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좀 넓게 심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파종기가 빠를수록 좀 넓게 접어주고 왜 그러냐면 생육기간 이번에 또 생육기간이 길어지니까 그 다음에 늦을수록 어쩔 수 없이 맹류나 이런 것들을 수확한 다음에 파종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늦잖아요. 그럴 때는 파종 간격을 조금 좁혀주는 게 도움이 되고요. 예,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시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늦게 심을 경우에는 한 주 파종량을 조금 1개 내지 2개 좀 늘려서 하시면 개체수를 확보하기 때문에 전체 수량량 떨어지는 걸 조금 줄일 수 있는 어쩔 수 없이 늦게 심으면 적기보다 늦게 심을수록 수량량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확량을 떨어지는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제식거리라든가 파종량으로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가장 적기에 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뒤로 심을 때는 그 파종량이나 제식거리를 고민하셔가지고 하시면 수량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걸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종자 소독입니다. 콩도 이제 병들이 많아서 친환경 외에는 종자 소독을 좀 권장을 하고요. 종자 소독 안 하면 이제 탄저병이나 녹균병 혹은 자주무늬병, 미이라병 여러 가지 병들이 나중에 옵니다. 그게 이제 종자를 타고 넘어오는 겁니다. 종자 전염이기 때문에 종자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반드시 베노람이나 큰 나락 이런 등록된 약재들을 활용하셔가지고 종자 소독을 꼭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하고 뭐 하셔도 되긴 하는데 후에 이런 병들이 다 농사 잘 졌는데 특히 미이라병이라든가 이런 자주무늬병이 발생하면 그 품질에 아주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종자 소독을 하시는 것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이제 조류 피해입니다. 파종 시기에 따라 가지고 새 피해가 많이 될 때가 있습니다. 뭐 어떤 농가들은 산란기를 피해서 했더니 좀 덜 나더라, 피해가 덜 나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혹은 뭐 살충제를 섞어서 하니까 냄새가 나서 안 오더라,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얘기하는데 표준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경험에 의해서 그냥 하시는 거고요. 진흥청에서도 이제 조류 피해에 대한 연구가 뭐 그렇게 아주 많은 연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농약이 있긴 한데 요거는 이제 두 가지 티람 메티오카브하고 티람 이런 두 가지 있습니다. 뭐 세총이라는 약제, 보호망이라는 약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서 색깔을 칠합니다. 그래서 새들이 조류들이 좀 싫어하는 것들을 기피제를 넣어서 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성공하고 어떨 때는 실패합니다. 아무리 이걸 해도 새들이 와서 그냥 톡톡 빼놓고 먹지도 않으면서 끄집어내놓고 그냥 죽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효과가 있고 어떨 때는 효과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주택가이면 좀 어렵습니다. 주택가가 아닌 지역, 그 재배 지역에는 들판이나 이런 데는 이런 카바이트를 이용해서 이제 대포 소리를 나게끔 많이 하는데, 아마 익산도 이제 근처에 주거지가 많으면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걸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죽산이나 이런 데 같은 데는 거기는 대부분 다 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리고 또 익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수리 연 같은 거, 혹은 반짝이, 뭐 이런 여러 가지, 혹은 깃발에다 그 천을 묶어가지고 바람 위에서 펄럭펄럭 하게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좀 잘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걸 효과 본고를 활용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말씀 못 드려 죄송한데, 어쨌든 요거를 이제 재배단지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익산 현장 왔을 때 독수리 많이 달았더라고요. 볼때에다해서 독수리가 왔다 갔다 하게 많이 봤고요. 반짝이 많이 봤고, 예, 그런 거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뭐 냄새 나는 거, 뭐 살충제나 뭐 이런 거 쓰기도 하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등록된 걸 보시고 활용하실 거 필요합니다. 벼직파 같은 경우에는 스미치온이나 뭐 이런 것들을 벼직파 하신 농가들은 좀 쓰시더라고요. 스미치온이나 이런 약재가 좀 지독하거든요. 종자를 묻혀가지고 이제 쓰긴 하는데, 벼 같은 경우에는 또 뭐 물 들어가고 뭐 한참 씻어내고 뭐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스미치온이 아마 벼에도 등록은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콩에는 제가 확인 못했는데 아무튼 등록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합니다. 근데 정식적으로 나와 있는 그거는 없습니다. 네,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거 늦게 심었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수량 어떻게 할 건지 제식거리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수를 좀 늘리거나 혹은 제식거리를 조금 조절하는, 그래서 수량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그걸 자료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파종 시기하고 생육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일찍 심으면 너무 웃자라서 많이 과반무해서 고민해서 다시 뭘 하죠? 예치기로 또 잘려요. 너무 일찍 심어가지고, 그죠? 또 비료도 많이 먹고 또 해가지고 자르는 단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병해충이라든가 아니면 갑자기 비가 많이 오거나 뭐 하면 자연재해에 노출될 확률이 더 길어집니다. 그 기간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거꾸로 이제 늦게 심으면 수량이 줄어드는 단점들이 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니까 적기에 심어야 되고요. 만약에 너무 일찍 심었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대비를 조금 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많이 늦게 심는 것들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기후가 이제 온난화되면서 최근에 늦게 많이 심으셔요. 그리고 아마 콩 수확을 원래 10월, 11월이면 늦어도 11월 초면은 거의 마무리돼야 되는데 올 초까지 하시는 농가들이 있더라고요. 12월 달까지. 12월 말까지 수확하신 농가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죽산 같은 경우에 전화해 보니까 12월 말까지 수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면적이 많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적기에 파종하고 적기에 수확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손실률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지켜주셨으면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적기에 파종하지 않고 5월 달에 빨리 파종했더니 오히려 도복하는 그 정도가 일찍 파종한 것이 더 쉽게 도봉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적기에 파종할 수 있는 것들이 도복이 조금 덜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책자에 있습니다. 책자에 있으니까요. 책자로 보시면 되고요. 도복이 좀 덜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너무 적기보다 빨리 5월 초에 너무 빨리 심지 마시고요. 6월 달에 적기에 파종하시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늦게 심을 때는 파종량을 조금 늘려서 보완하시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파종량을 늘리면 그 수량이 다 보존되냐? 거의 안 됩니다. 사실은. 그나마 이제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파종량을 더 늘려서 파종하면 되고요. 원래 한계기는 7월 20일까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 심으면 수량은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떨어지게 돼 있고요. 품질도 떨어지게 돼 있고요. 그래서 꼭 적기에 파종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파종 방법입니다. 이제 논에다가 이제 무멀칭 해가지고 두둑을 높게 만들어서 한 줄씩 심기도 하고, 이렇게 멀칭을 하기도 하고, 멀칭 한 다음에 두 줄로 심기도 하고, 무피복으로 이제 두 줄 심기도 합니다. 무피복을 하면 이제 잡초와의 전쟁이겠죠. 잡초를 어떻게 잡느냐, 토양 처리제를 어떻게 하느냐, 이걸 조금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심는 것이 좋은가 봤더니 한 두둑에 6줄을 심은 거하고 한 줄을 심은 거하고 비교해 봤더니 한 27% 차이 나고요. 두 줄까지도 해도 한 20% 가까이 6줄 심었을 때보다는 훨씬 많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줄 내지 두 줄 정도 파종하시면 크게 문제없이 수량에는 지장을 주지 않고 수확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종하고 정식입니다. 정식인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무피복하고 피복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간중간 섞어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대부분 농가들은 관리기로 일단 파종을 합니다. 로타리 쳐놓고 그다음에 관리기로 두둑을 만들고 그다음에 지나가면서 콩파종기로 밀면서 황금 파종기나 이런 것들을 밀면서 인력으로 예전에 많이 파종을 했죠. 근데 최근에는 이 황금 파종기로 인력 파종을 하죠. 최근에는 두둑을 만들거나 혹은 두둑을 만들면서 동시에 파종합니다. 이런 기계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피복이죠. 이렇게 동시에 작업하는 파종기까지 나와서 크게 문제 없이 파종을 합니다. 근데 이런 장비가 없으면 좀 어려움이 있지만 대부분 아마 장비 없으시면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죠? 아니면 멀칭을 한 다음에 황금 파종기 두 줄짜리나 한 줄짜리로 인력으로 파종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단히 면적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파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종류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파종 조수가 2조부터 6조까지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피복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둑을 한 줄이냐 두 줄이냐 할 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파종을 하면서 한 줄로 피복을 하고, 여긴 피복을 안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황금 파종기에 뒤에 붙여서 연결해서 파종을 합니다. 두 줄짜리도 무피복으로 두둑을 만들면서 둘이 이제 여기 황금 파종기 같은 게 있습니다. 파종기가. 그래서 두 줄로 파종을 합니다.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멀칭을 합니다. 멀칭을 하면서 두 줄로 그 위에다가 콩 종자를 떨어뜨리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여기 정식하는 기계도 나왔고요. 어쨌든 그래서 일단 한 줄, 두 줄, 그다음에 피복, 무피복 이런 장비가 많이 나왔으니까요. 선택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요 양식대로 파종을 하시면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70에서 24일을 선택하셔서 파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닐 피복을 많이 합니다. 비닐 피복을 한 이유는 대부분 할 텐데 잡초 방제입니다. 플러스 토양 수분입니다. 대부분 파종하고 물을 주느냐 안 주느냐 고민을 할 텐데 토양 수분이 어느 정도 있을 때는 굳이 안 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파종하면서 멀칭을 하기 때문에 굳이 수분을 공급 안 해도 되고, 만약에 너무 계속 가뭄이 된다고 하면 스프링클러를 통해서 수분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멀칭을 해놓으면, 봄철에 해놓으면 한 2, 3일 때 가보면 이렇게 만져보면 수분이 그 안에는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기온 차이에서 토양에 수분이 생깁니다. 멀칭을 해놓으면. 그래서 거기에 이제 파종하면서 잡초 방제도 되고, 그다음에 잡초 방제는 대부분 검은색 멀칭을 하면 거의 안 나오죠. 근데 이제 온도가 지온이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임모 시간이 좀 길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배색 비닐을 많이 쓰잖아요. 배색 비닐이 나오면은 그 안에 이제 또 여기에 잡초가 또 똑같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토양 처리제, 제초제를 꼭 쓰셔야 되는 이유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관리기에 붙여서 이렇게 두둑을 만들어서 동시에 파종하는 것도 있고, 멀칭을 하면서 파종하고 인력 파종기도 하고요. 트랙터에 붙여서 이렇게 파종을 합니다. 이게 다양하게 트랙터 부착 피복도 하면서 흙을 덮어주기면서 다 하는 일괄 처리 파종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종기들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멀칭을 하면 잡초 방지하고 수분 관리가 되기 때문에 수량 증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일단은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거는 나중에 걷어내야 되는 또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비닐이. 그리고 이거를 썩는 걸로 하면 친환경이 있긴 합니다. 친환경이 있긴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 가격이 좀 비싸고요. 두 번째, 이 토양이 부드럽지 않거나 뭐 다른 이물질들이 있거나 하면 파종할 때 이게 쉽게 찢어집니다. 친환경 것들은 조금 약간 경고성이 떨어져서 찢어지거나 혹은 좀 지나면 이제 밟고 다니거나 뭐 하면 찢어지면 그 사이로 풀이 막 나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을 잘 덮으면은 크게 문제 없는데 좀 관리할 때 좀 집중해야 될 필요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다 있는데 좀 조심성 있게 해야지만 친환경 비닐을 하면 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비가 많이 오거나 배수 분량을 이렇게 정리를 안 할 경우에는 오히려 멀칭한 게 수분이 너무 많이 보유를 해서 과습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마다 배수골을 잘 연결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단논에서 심을 때도 이렇게 똑같이 이런 방법대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 이렇게 하고 또 정식할 때는 육묘를 해서 정식을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논에 이제 재배할 때 평가지 논에 재배할 때 이렇게 파종을 하고 이 주변을 배수로를 꼭 파주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건 예전부터 있던 사진이고 예전부터 있던 재배 기술 교육 때마다 보여드렸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논 주위에 옆에는 벼입니다. 벼 재배를 하고 있고 콩재배입니다. 여기는 항상 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그리고 수로를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로를 같이 쓰는데 이 수로 말고 이 배수골을 따로 한 50에서 80 정도 강력하게 배수골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안에가 균평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 배수골을 팠다 하더라도 여기에 깊으면은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가로로 중간에 한 20m 간격으로 혹은 정 안 되면 한 두세 군데를 이렇게 해서 옆으로도 물이 빠질 수 있도록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장에 많이 가보면 지금 최근에는 맹류 때문에 현장을 많이 다녔는데요. 맹류도 이런 식으로 배수골이 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산파든 아니면 휴립 산파든 이렇게 보면 기계로 요즘 기계가 좋아서 배수골을 딱 파놓고 그걸 복도를 하면서 배수골을 연결해 놨는데요. 마지막에 배수로 나가는 데는 연결을 안 하는 농가들이 꽤 많습니다. 아마 익산도 많이 이제 맹류 좀 재배하시는데 아마 현장에 돌아가서 보시면은 배수골을 이런 이게 볼이라고 하면 이 중간에 많이 잘 타놨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배수로로 나가는 데는 연결을 안 해놨어요. 트랙터가 파종기가 부착해서 들어가면 중간부터 한 5m 정도 띄우고서부터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기계 놓고 파종기 놓고 그 뒤에서 이제 트랙터에 부착해가지고 배수골을 팝니다. 근데 그거를 서로 연결을 안 해놨어요. 이렇게 배수골이 만들어서 보리는 잘 파종했는데 이 마지막에 나가는 데를 연결 안 했어요. 특히 올해 1월 초에 비가 이틀 혹은 3일 연속으로 엄청나게 왔습니다. 60mm가 왔습니다. 겨울비가 이틀 동안에. 근데 이 배수골을 연결 안 한 논은 그 안에 물이 그대로 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골을 충분히 연결해서 물이 빠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는 없지만은 균평기, 레이저 균평기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논 타작물이나 이런 거 할 경우에는 배수를 잘 안 됐을 경우에는 레이저 균평기를 활용하시면 좋은데 여기는 직파를 별로 안 하기 때문에 아마 농협에는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있다고 하면 밭작물에도 균평기를 꼭 활용하셔서 한번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비가 오거나 장마철에 밭 가운데 몰려있는 물이 안 빠지고 그대로 있어서 거기만 폭삭 스패를 받아서 생육이 떨어지거나 노랗게 죽어가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균평기를 한번 활용하시면 조금 밭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수골을 꼭 중요합니다. 이걸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현장에서 이게 상주입니다. 상주에서 이제 양파 재배하고 나누리 영농조합법입니다. 나누리 영농조합법인데 상주에서 이 양파나 뭐 혹은 동계작물을 재배하고 이게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5월달에 갔을 때인데요. 하는데 그때도 비가 왔습니다. 저희가 연시회 때문에 5월달에 갔었는데 비가 와서 이 보시면 이제 재배하려고 다른 작물 재배하려고 해놨는데 물이 지금 있습니다. 이게 이 현실입니다. 밭에 아무리 제가 그 트랙터로 균일하게 로타리를 치고 두둑을 만들고 해도 비가 오면 항상 보입니다. 여기 이제 배수로 강력하게 파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골과 골 사이에 연결할 수가 없잖아요. 비닐 멀칭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좀 힘들더라도 조금씩은 해주는 것이에요. 특히 이제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비가 한번 와보면 압니다. 그런 데는 생육이 더 왕성하기 전에 미리미리 끊어져서 이쪽으로 뺄 수 있고 이쪽으로도 뺄 수 있게. 근데 이거 다음 밑에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렇게 한 거의 뭐 80cm 정도 강력하게 그 농용 굴삭기를 이용해서 완전하게 팝니다. 그 배수로는 잘 되어 있습니다. 아마 현장에 가보시면 아마 여러분 회장님들도 이거는 잘 해놨을 거예요. 배수로는 나 충분히 연결했어.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배수로 끝에 이 배수로를 얼마만큼 잘 정비했느냐. 여기는 18년도에 그 다른 데는 다 비가 많이 와서 피해봤는데 여기만 유일하게 비 피해를 안 받고 스페 피해를 안 받고 콩 수량이 엄청나게 나와서 돈을 많이 벌은 우수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18년도에 이렇게 해서 충분히 해서 물을 충분히 뭐 이틀 정도 폭우가 와도 이 수로를 통해서 여기 밭에는 그 바로 식물체가 있는 콩에서는 물이 쭉쭉 빠지게 되고 이 물을 통해서 이걸 또 바깥으로 수로로 또 크게 냅니다. 이게 밭 안에 있는 겁니다. 논 안에 이렇게 여기 이 면적 포기하고 아예 수로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바깥에 대형 수로로 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하니까 18년도에 비가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기 익산도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한 50cm, 80cm 강력하게 수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현장을 한번 저희가 태풍이 많이 와서 익산도 왔었습니다. 익산을 왔었는데 수로를 대부분 다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어느 한두 농가는 이 수로 마지막 연결을 안 해서 물이 그대로 고여있는 농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올해는 좀 힘드시더라도 마지막에 어차피 파종하고 마지막에 나가실 때 새스랑이나 있는 걸로 해가지고 마지막에 물기를 좀 내주시고 수로에 혹시 잡초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을 경우에는 반드시 제거해 주시면 올해도 만약에 폭우가 왔을 때 그 걱정 없이 여름을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얘기 때문에 요거에 꼭 참고하셔가지고 물이 쭉 빠질 수도 있도록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 왔을 때 24시간 이내에 물이 안 빠지면 수량이 쭉쭉쭉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를 안 받기 위해서 반드시 24시간 이내에 물을 내 콩밭에서는 물을 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물 관리를 좀 배수 관리에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봄철에 또 가뭄이 있지만 비가 자주 올 때가 또 있습니다. 아주 기상 변화가 요즘 아주 다양해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파종할 때 갑자기 건종자를 파종을 하게 되면 잘 안 되고 잎모양이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콩이 썩거나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약간 수분을 조금 공급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좀 어두운 데다가 미리 수분을 조금 과습한 상태에서 놔준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 종자를 가지고 파종하면 조금 도움이 되고요. 너무 또 가물 때가 있습니다. 너무 가물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토양 파종 깊이를 조금 더 깊이 4 내지 5cm 정도로 해주시고 또 하나는 그 다밥을 이렇게 파종하면서 눌러지는 기능들이 있는 그런 파종기가 한국에는 없는 것 같긴 한데 일본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종들이 있다고 하면 좀 눌러주면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 그 수분이 잘 모여지기 때문에 안 날아가기 때문에 좋습니다. 고구마 같은 경우 심을 때 마지막에 종순을 꽂아 놓고 어떻게 하죠? 흙을 덮으면서 할머니 어머님들이 살짝 꾹 눌러주잖아요. 흙을 이렇게 멀칭 안 하고 옛날에 손으로 고구마 이렇게 종순을 꽂을 때 요즘 멀칭하고 뭐 이렇게 꽃대로 꽂지만은 예전 같은 경우에 많이 할 경우에 흙 멀칭하기 전에
종순을 넣고 흙을 옆에 있는 흙을 올려가지고 살짝 꾹 눌러줍니다. 그 하는 이유가 토양수를 나중에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짝 답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콩도 만약에 너무 가뭄이 많이 올 때 파종해야 되겠다 할 경우에는 그런 것들도 조금 생각해 주시면 조금 토양 수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이제 잡초죠. 멀칭을 하던 무피복을 하던 잡초 방제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논에다가 이제 잡초 방제를 할 경우에는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시는 것처럼 그 토양 처리제를 합니다. 파종 직후 3일 이내 이 이후에 하면 이제 콩이 올라오면서 약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꼭 파종 직후에 3일 이내에 등록된 약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나마 콩은 등록된 약제가 많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한사리, 듀알, 골드, 소나란 여러 가지 약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약제들을 선택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벼농사가 조금 생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소나라는 조금 벼에 좀 안전합니다. 다른 약제들을 쓸 경우에는 약간 약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벼에. 그래서 벼에 약해가 안 나는 이런 약제를 조금 선택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피벽 같은 경우에 이런 그 이양기나 이런 데 부착해가지고 전면 살포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방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엽철입니다. 출하 후에 그 이런 골이나 이런 두둑 사이에서 피가 많이 옵니다. 대부분 발행이하고 피가, 특히 발행이가 주로 이제 밭에서는 문제 잡초입니다. 그래서 3 내지 5엽기 이 시기가 넘어가면 솔직히 좀 점점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벼에서도 아마 제초제를 보시면 보통 3 내지 4엽기 내에 치라고 합니다. 보통 제초제가 그렇습니다. 이 시기가 넘어가면 잡초들이 약간 분열을 합니다. 피 같은 경우, 발행이 같은 경우, 그럼 새끼를 치고 막 이렇게 번집니다. 근데 잘 안 죽어요. 이 시기가 넘어가면 약을 쳐도 잘 안 죽게 됩니다. 그럼 2배, 3배 치게 되죠. 잘 안 죽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약으로 치다 보면은 나중에 죽어갔다가 다시 뒤틀렸다가 죽어가다가 다시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방제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잡초인데 어쨌든 3엽기, 4엽기 이내에 경엽 처리를 해주시면 좀 좋고요. 누원사이드나 프로레 이런 약제, 그 다음에 골, 그 콩과 콩 그 사이에 피복했을 경우에 골 사이에 칠 수 있는 게 이제 바스타가 있습니다. 근데 좀 어려운 건 뭐냐면 근사미가 좀 효과가 있잖아요. 근사미를 맞으면 약간 이행을 합니다. 흡수되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근사미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거는 등록이 안 됐어요. 아마 잠정 등록도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만약에 20년도 걸로 새로 된 거를 다시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만약에 등록됐다고 하면 쓸 수는 있는데 아무튼 19년 기준으로는 이게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근사미는. 콩밭에는 근사미를 쓰지 마시고 바스타나 이런 글리포시네이트, 암모늄 계통이 들어가 있는 약제를 쓰셔야 됩니다. 콩 두둑이나 뭐 이런데. 그래서 PLS 때문에 그 피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요. 특히 후기에 칠 때는 조금 더 주셔야 됩니다. 초기에는 좀 시간이 있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지만 어쨌든 후기로 갈수록 좀 신중을 하셔야 되고요. 작년에 아마 전국에 랜덤으로 샘플을 떴어요. 진흥청에서. 떠가지고 재작년인가요 벌써? 아무튼 재작년인 것 같은데 18년도에 PLS가 막 시행되니까 랜덤으로 콩을 샘플링을 했어요. 어디를 샘플링 했냐면 그 논둑에 있는 콩들을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콩, 꼬투리, 잎, 줄기 뭐 이런 식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등록되어 있지 않은 약제가 들어가 그러니까 벼에 공동 방제를 하거나 뭐 하면은 두둑까지 그냥 날아가잖아요. 그걸 조사를 했는데 다행히 콩에는 안 나왔어요. 콩알은. 근데 문제는 꼬투리나 식물체에서는 조금 나왔어요. 이게 후기에 벼에 많이 뿌리잖아요. 살균, 살충제 뭐 이런 거 뿌리는데 이게 콩 알에는 안 나왔는데 콩 꼬투리에는 검출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치실 때 조금 주의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콩은 싸고 있고 벼는 도정을 해서 이제 쌀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덜하긴 하지만 벼도 완겨에는 그 출수기 전후에 약제를 그 시간 보통 수확 7일 전 혹은 14일 전에 종합살균제를 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기고 더 치고서 수확할 때가 좀 있거든요. 14일이 안 남았는데도 혹시 치는 분들이 있고 2배를 칠 경우에는 그만큼 더 늘어나는 거 아시죠? 거기에 나와 있는 약 뭐 14일 전 혹은 5일 전까지 칠 수 있다는 얘기는 표준량으로 쳤을 때 14일입니다. 근데 회장님들 한 배 표준량으로 안 치잖아요. 그죠? 적어도 1.5배 치잖아요. 아니면 2배 넣고 치잖아요. 아, 요즘 약효가 없어 하면서 2배 칠 수 있는 농가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벼나 콩 같은 경우에는 꼬투리에는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완겨나. 알맹이는 다행히 지금까지는 안 나왔는데 만약에 그걸 너무 많이 어겼을 경우에는 그 최종 산물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PLS 준수를 꼭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주의하셔가지고 방제를 꼭 하셔야 되고요. 이 나와 있는 쓸 수 있는 약제도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꼭 쓰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나란 같은 약제가 그래도 벼에는 안전하고 알라나 뭐 이런 듀알이나 이런 것들 쓸 경우에는 오히려 나중에 약해가 날 수도 있다. 벼에 그런 피해가 옆에 논에 약해가 나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서 살포를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옆에 논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피해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주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요거는 약재에 등록된 게 없고 이렇게 등록된 약재들이 있는데 벼에 약해를 이렇게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논에 벼 재배하고 근접해서 재배할 경우에는 약재 살포나 이런 것 때 할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